네, 대표님 하면 또 2차전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우 제가 어떻게 대표님 앞에서 제가 감히. 아닙니다. 아우 제가 어떻게. 그 2차전지 전반적인 일단 업황 어떻게 보세요? 업황이요? 안 좋죠. 지금 당장으로 보면 이제 안 좋죠. 실적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지금은 한번 비싼 가격에 한번 거래가 됐다가 이제는 모든 원자재라든지 배터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 하향 안정화라고 하면 좀 이제 어감이 이상하니까 균형 가격. 이제 적정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좀 잡음이 많은 시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가지고 2차전지가 끝났다? 뭐 2차전지가 암울하다? 물론 이제 이런 매수 시점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저는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2차전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세요. 한 달이다 30% 수익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절대로. 저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돌아서고 나서 아니면 돌아설 기미가 있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잘 하잖아요. 너무 잘하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시장 전반적인 스토리가 딱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 보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좋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관망하시는 것도 좋고 대신에 관심 종목에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올려주는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이 AI 반도체 그 어마어마한 시총에서 사이즈를 차지하는 그거를 받아줄 만한 산업이 사실 제약바이오보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보다 2차전지 더 큰가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사실은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는 비슷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은데 시장 규모가 AI 반도체 조정 나오고 있는데 AI 반도체가 다시 2차전지 쪽으로 좀 갈 기회가 있을까요? 수급적으로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도 좀 쉬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 다음 순서는 2차전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트리거라고 하죠. 뭔가 올라갈 만한 이 트리거가 없고 최소한 이게 참 2차전지 쪽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뭔가 막 계속 악재성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조용해지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좀 잠잠해지는구나 싶을 때 갑자기 불이 납니다. 갑자기 불이 나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석을 봤었는데 그 이제 전기차가 불이 많이 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화재 건수는 차량 대수를 봤을 때 휘발유차가 압도적이죠. 네, 휘발유차가 더 압도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전기차는 불 나면은 문도 안 열리고 그러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정말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이런 속설들을 만들어내면서 좀 많이 밀어버리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수급이 당장 2차전지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수급적인 측면이 좀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테슬라의 투심이 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은 2차전지 기업들이 뭔가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사실 근데 캐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예 그렇죠. 끝났다라고 보는 게 그렇죠. 아니죠. 심리 자체가. 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시점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설명대로 우리 같이 얘기했던 대로 배터리가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제일 높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균형 가격을 빨리 찾아야 된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치면 이제 배터리도 좀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일단 저는 LFP 이런 거 빼고 LFP 이런 건 그냥 빼고 그냥 저는 NC만 얘기할게요. 3원계만 얘기할게요. 뭐 대단한 거 빼고 그냥. 그래서 3원계 배터리도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리튬 가격도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에서 배터리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균형 가격을 찾는 그 시점쯤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참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천천히 늘어나는 시점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빨리 캐치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거라 봐요 저는. 그게 한 내년 정도. 네, 25년으로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띄워드린 자료를 한 번 더 띄워주시면 25년도쯤 되면은 자동 전기차를 이제 구성하는 그 가격 자체가 내연기관과 보조금을 빼도 중요한 거는 그쵸. 보조금이 없이도 내연기관과 똑같아지는 시점이 내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수 시점은 참 어렵지만 이제 한 4분기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이제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기업을 매수하셔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급이 좀 들어오기 전에 좀 미리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봐요. 근데 비중을 너무 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부 비중이라도 네,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벤츠 EQE에 이제 네. 듣보잡 페러시스 배터리 장착 이거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CATL인 줄 알았는데 페러시스로 밝혀졌는데 이거 오히려 국내 배터리 업체한테는 엄청난 반사수혜 아닙니까? 왜냐면 미국 유럽으로 더 알려야죠. 이렇게 중국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근데 오히려 중국 배터리 문제보다는 전기차 문제로 확산시켜서 전기차 타면 안 돼. 전기차 타면 불나로 뭐 여론을 엄청나게 확장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그게 이 문제가 봐요. 배터리 화재 관련된 게 어떤 화재가 전기차 투심을 악화시키고 전기차 관련된 뭐 주가 측면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나오는 건 아닌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랑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여행 오셨어요. 근데 저기 어디 잘 모르는 사람 중에 이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좀 피해를 보셨어요. 그 돌아가셔가지고 한국 한국 나쁘다. 정말 나쁘다. 정말 내가 여행 가면 정말 나쁘다. 저 이런 케이스랑 똑같다 봐요, 사실은. 이게 뭐 저보다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대표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EQE에 사실 저 처음에 벤츠에 LFP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좀 이제 사실 그 차를 제가 타기 때문에 네. 아시는 딜러분이 계셔가지고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 1, 2년 전에 벤츠 전기차 타시나요? 아니요. 아, 일반 휘발유차. 전기차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물어봤죠. 저도 사실 그래서 차를 이제 보통 한 3년만 계속 바꿔가지고 전기차 관심이 있어서 EQS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이제 하면서 여쭤봤는데 아 이거 여기 LFP를 여기도 넣어요? 여기 벤츠에도 넣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어차피 저가형 모델 저가형 모델의 일부 모델만 넣을 거예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EQ2까지 올린 거 보니까 벤츠도 사실은 이제 중국이 지분율을 좀 가져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슈가 좀 작용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거라 봐요. 근데 이제 S 클래스나 뭐 더해서 이제 벤츠에서 이제 막 자제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은데 되게 실망한 게 CATL이어도 뭐야 이랬을 텐데 페러시스 사실 저는 이름만 알고 있었거든요. 페러시스가 적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란 거를 보통 넣으면은 이제 완벽한 커버까지 다 씌워진 상태에서 완벽하게 좀 넣어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게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중국산이냐 아니면 이제 국내산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뭉뚱그려가지고 너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걸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게 나는 멀쩡한데 내가 있는 커뮤니티에 누구 하면 이상해가지고 니네 커뮤니티 별로야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건을 봤을 때 이거를 좀 더 아니 LG나 우리나라 기업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반도체에서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반도체 서로 물어뜯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야 제가 별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 지금 그 정도 알려야죠. 이슈죠. 네, 홍보를 해야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죠. 우리는 뭐 어떤 타사보다 A사, B사 이 타사보다 더 안전합니다, 더 좋습니다. 이걸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안 알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모르니까 오히려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LFP라는 것도 결국은 저는 테슬라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LFP를 장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을 거라 봐요. 왜냐면은 전기차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 LFP 같은 싸구려 넣어가지고 시장을 막 장악하는데 이게 사실 이 시장 점유율도 웃겨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 제외하고 북미에서 아직 7% 정도 미만이고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5%에서 6%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체 시장 침투율은 10%가 안 됩니다. 내돈내산. 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생산을 엄청 많이 해서 자기들이 사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리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 이거 되게 의미 없다 봐요. 중국 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중국을 뺄 수가 없어. 왜? 걔네들이 알려주는 수치도 안 맞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이거 진짜 팩트예요. 이거 뇌피셜 아니고 진짜 팩트 이거고 이건 전기차뿐만 아니고 웬만한 업종에서 제가 옛날에 이제 저는 M&A를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M&A를 하기 때문에 다들 CPA고 다들 이거긴데 안 맞는 게 정말 많아요. 중국은 정말 미안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데이터가 안 맞는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봤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이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진짜 이런 지금처럼 중국 사실 대부분의 중국자 기업들은 전기차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파는 거잖아요. 그 보조금 빼면 제가 봤을 때 99% 망해요.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지금 이 배터리 이 문제 가지고 또 전기차를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중국산 배터리 그것도 1등 기업도 아니고 그냥 정말 2, 3위권 1등 말고 나머지 의미가 없는데 그 의미가 없는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그마저도 안전장치인 커버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벤츠가 그 비싼 EQE 1억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벤츠의 문제라고 치면은 그거를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LFP 같은 거를 넣었다는 게 또 문제인 거고 그게 문제인 거지. 저는 사실 이 배터리 업종의 문제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나 봐요 저는. 그럼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분들 국내 배터리의 기술적인 높은 경쟁 우위 그리고 이런 화재 측면의 안정성을 좀 많이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반이 필요 없다 봐요. 이때다 쉽잖아요. 이때다 쉽고 경쟁력 있으면 우리 거 자랑해야죠. 그렇죠. 우리 거 자랑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안 국내 배터리. 해요? 세계 최고 기술력인데 당연히 자랑하는 게 맞고요. 좀 배터리 관계자분들이 이거 보시면 좀 많이 그 국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안정성, 기술 경쟁 우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차 전지 업체들 실적 발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실적 발표 지금 나오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시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그래도 좀 뭐 차별화돼 있다고 보시는 기업. 저는 일단 이 말씀 드릴게요. 네. YOY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왜냐면은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기업들이 실적 잘 나왔어요.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예전에 삼성이 똑같은 걸 당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똑같은 걸 당했었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 때부터 실적을 엄청나게 찍어대던 시점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이거 1년 후에 걱정되는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1년 후에 걱정되는데 사실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계속 실적을 엄청나게 찍어냈었던 그 시점과 맞아요. 비교했을 때 YOY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근데 더 재밌는 거 대표님 올해 YOY가 많이 깨지잖아요. 내년 거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내년이 엄청나죠. 올해가 엄청나게 네. 깨지면 내년 와요. 내년은 그쵸, 오히려 역으로, 반대 네. 역으로 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2025년이라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올해 실적은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의 성장성만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해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제품을 팔고 경쟁적으로 팔면서 시장 점유율을 쌓아가려는 시점이 아니고 전쟁을 좀 대비하는 시점. 2차 전쟁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뭐 칼로 갈아야 되고 뭐 갑옷도 만들어야 되고 막 뭐 대포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시점이잖아요. 전 그런 시점이라 봐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라고 이제 하면서 캐파를 늘리고 투자를 하고 하는 이유가 전쟁의 장비를 만들고 있는 시점이 전 올해라 보거든요. 그런 시점인데 와가지고 야, 니들 뭐 공격력 별로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각각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똑똑하게 잘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돼요. 우리가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을 하더라도 처음에 막 이제 일꾼들 놀고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에이 뭐 넌 못하는 이러지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빌드업이 되고 이제 뭘 뽑고 이제 해서 이제 싸움이 붙는 시점에 그때 봐야지 지금은 싸움 붙는 시점이 아니에요. 서로 이제 내 몸 챙기면서 내 체력 비축하면서 이제 그 다음 2차 대전을 준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YOY로 따졌을 때는 에이 안 돼요. 근데 내년쯤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 보고 있어서 일단 저는 근데 올해 그러면 저한테 대표님 우리 2차 전지 중에 뭐 투자해요? 라고 하면은 전 기준이 명확해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옛날에 바이오 제약 투자하셨던 분들 뭐 제일 싫습니까? 숏이 싫죠. 공매도가 싫죠. 그래서 저는 포인트 잡아드릴 때 공매도 중지되기 바로 전에 우리 대표 2차 전지 기업들 공매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 수량을 다 체크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체크해드린 적 있었는데 오늘 준비 못해왔는데 다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오늘 깨졌잖아요. 우리나라 지수 깨졌잖아요. 아마 공매도 청산 제법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중지되기 그 전에 공매도량이랑 최근의 공매도량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두 달 전쯤에 봤을 때 그 전과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의미 있게 청산이 많이 된 기업은 투자를 하면 된다.
그게 어디죠? 근데 제가 한 2달 전에 봤을 때는 네. 포스코 홀딩스랑 네. 에코프로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두 기업 모두 홀딩스잖아요. 그러네요. 지주사잖아요. 네네. 밸류업. 네. 스토리가 뭔가 나오는데 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지금은 어떤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 2달 전 당시에는 거의 공매도 청산이 40% 이상씩 됐던 기업이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2개 기업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 기업들이 더 줄지 않았을까요? 이걸 준비를 못했네 제가. 이거 너무 이거 그 기준점이 그러면 대략 언제 날짜? 제일 최근 그러니까 최근하고 네. 그 전이니까 공매도 작년 중지되기 8월인가요? 바로 전에 바로 전날 공매도 금지 바로 전날. 이게 월요일 날 됐을 거예요. 공매도 중지가 주말에 발표했거든요. 금요일 그러니까 작년 한 8월 정도. 8월 30일 그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그때요. 네. 제가 날짜 확인해야 돼요. 작년 8월. 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전날. 네, 딱 그 전날 금지 전날 공매도량과 공매도 물량이랑 지금 현재 공매도 물량. 네, 그래서 많이 이미- 줄은 것들. 네. 그게 저는 제일 명확하다 봐요. 결국 수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리튬이나 니켈 네. 하여튼 이거 가격 떨어지는 게 하여튼 2차 전지 업황에 또 주가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상황을 지금 포스코나 LG는 네. 직접 광산을 사고 대박이죠. 광산 회사들 엄청나게 M&A 하고 최근에 칠레. 네. 칠레 쪽 와. 지금 엄청난 현금 흐름으로 지금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리튬도 미국의 앨범아리나 칠레 SQM이나 네. 이런데 쪽 그리고 한국의 포스코홀딩스가 결국 치킨 게임으로 이것도 리튬 가격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커머디티처럼 네 맞아요. 조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지금 예상하는 게 포스코가 자기네들 컨센 잡을 때 2026년부터 리튬 가격 반등 나올 거예요.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럼 26년도를 좀 의미 있는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균형 가격을 완벽하게 찾는 건 내년이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배터리 데이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셨구나. 네, 가가지고 이제 포스코. 갔다 왔죠. 네. 네, 포스코홀딩스 받고 에코프로도 받고 다 싹 다 봤는데 네. 뭐 몇 번 가셨던 분들 얘기로는 뭐 작년이랑 달라진 거 없다라고 했는데 전 처음 갔잖아요. 그래서 뭐 다 돌아갔어요. 뭐 SK온부터 네네. 시작해서 이제 삼성은 와우 그때 전고체 배터리 발표하던 시점이어가지고 네네. 줄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씨, 뭐지 이러고 이제 했는데 그때 포스코를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얘들 진짜 뭔가 지금 얘 진짜 그냥 보통 아니네. 진짜 정말 이게 뭔가 새로운 먹거리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질문하려고 무슨 임원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기다리는데 앞에서 대학생이 서울대인가요? 그때 성균관대인가 대학생이 이게 이야 엄청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 그걸 보고 정말 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습니다. 야 이 친구가 정말 나중에 정말 잘 크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려운 질문을 다 설명을 해주고 일일이 다 해주는데 전 그 뒤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제가 했었던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밝은 그 미래를 친구가 봤고. 어떤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예를 이제 들어. 광산에 대한 네. 얘기도 네.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네. 대로 이 투자하고 있는 그 광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치킨 게임 같이 뭐 생산 같이 하면서 이제 맞춰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들. 그래서 저는 그때 유일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실 뭐 전쟁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게 하향 안정화돼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균형이 만들어질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될지가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그 시점을 딱 지금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대로 26년, 25년 후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똑같이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균형 가격에 대한 부분은 잘 뭐 확답은 못하죠. 그래서 사실 그 확답 못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봤을 때 포스코라는 그룹이 지금까지 사실은 포항제철, 이제 박태준 선생님부터 이제 출발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제 철강만 이제 위주로 하다가 사실 저는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을 처음에 딱 사실 딴 얘기인데 처음에 딱 봤을 때 2000년대 때 보진 않았어요. 언제 처음 봤냐면 옛날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3개 품목을 이제 수출 제한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때 희귀가스가 포스코가 우리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딱 했거든요. 그때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잠깐만, 희귀가스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포스코를 공부하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딱 그 시점과 이제 그게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3년 반도체 이제 3개 품목이 몇 년 됐죠. 근데 그 이후에 딱 이게 2차 전지와 맞물리면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이제 난 단순히 철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산 과정이 이게 다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철만 하던 기업이 갑자기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뭐 회장이 바뀌면서 또 이게 회장이 철강 쪽에 계시던 분 되면서
드라이버가 잘 안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포스코라는 기업은 수십 년 전부터 철강이 베이스가 된 기업이잖아요. 워낙 이걸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나 보자. 해서 발견된 게 이제 2차 전지 라인 쪽으로 쭉 이런 그런 소재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투자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얘들 진짜 진지하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 생각을 넘어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MSCI 코리아 인덱스에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니까요. 유일한 2차전지 기업으로 올라있다는 거. 히트맨. 네. 네. 포스코가 LG 쪽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삼성 네. SDI하고 네. 에코프로 그룹 뭐 조금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삼성 SDI 어떻게 보고 에코프로 중에 에코프로 사실은 에코프로 BM 말고 네. 전구체 1등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머티리얼스. 있고, 나 에코프로 지주사. 네. 아까 지금 공매도 이거 수량 체크해 보면 나올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조금 더 네. 얘기해 주시고 삼성 SDI.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에코프로 정리가 그룹은 오늘 이 시점에 이 얘기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광복절 특사로 나오십니다. 이동체. 확정됐나요 그게? 뭐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얘기 나오면은 사실은 거의 네. 그리고 저는 뭐 물론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죠. 근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회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든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헤드가 나온다는 거는 삼성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좀 이제 편안해지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동채 회장도 회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그럼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에코프로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다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에코프로 고평가 밸류가 높게 땡겨서 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실 저는 뭐 제가 증권업계나 증권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치면은 몇 년 후에 본인의 미래는 아냐고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기업 있어요. 그 기업이 참 밸류가 높다. 너는 말도 안 되는 꿈이다. 저 회사 CEO 제정신 아니다. 뭐 저걸 어떻게 하냐. 라고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탑에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제가 투자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테슬라는 공장이 디폴트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었던 기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죠. 근데 지금의 테슬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위에만 날리고 밑에가 다시 원자리로 돌아와서 두 번, 세 번 재활용되는 이런 걸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반감을 항상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좀 마찬가지라 봐요. 우리나라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2차 전지 뭐가 있었어요? 없었죠. 물론 이제 예전에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뭐 LFP 같은 거 할 수 있었던 것도 꽤 오래 있었지만 그때 삼성이 안 했던 거는 이거는 떨어진다 솔직히 퀄리티가 떨어진다 라고 해서 안 한 거지. LFP 같은 애들은 솔직히 우리나라 또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들은. 그래서 안 한 거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중국이 미국 걸 쭉 가져가지고 지들이 하게 된 거고. 근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하던 놈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그룹 뭐 지금 납부해 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밸류 측정 그거는 지금 당장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문제고 에코프로가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들 중에 그럼 어떤 걸 투자했을 때 저는 포인트가 딴 건 모르겠고 명확하게 수급. 그래서 아까 제가 공매도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 그거고 삼성 SDI는 지금 오히려 이제 전구체 쪽으로 이제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빨리 양산할 거라고 하죠. 지금. 네, 근데 저 이제 친한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게 야, 나 대학 다닐 때부터 전고체. 꽤 오래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꽤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시장이나 투자자의 관심보다는 지금은 이제 관심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도 보면 결국은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왜 하겠어요? 돈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런 2차 전지나 이런 배터리에 대한 이제 큰 기대가 없었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렸을 거라 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가 더 안전한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가면서 더 이게 돈 될 것 같아라고 확 몰려들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산에 대한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고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MCN이 그 자리를 잃을 거라 보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어떤 한 업종에서
테슬라에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설명드렸던 게 테슬라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라이벌이 없다는 문제를 제가 문제 삼았어요. 라이벌이 있어야지 그 회사나 그 산업에 좋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라이벌이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랬던 건데 라이벌이 지금 생겼잖아요. 중국 정이라는 라이벌이 생겼잖아요. 라이벌은 아니지만 솔직히 경쟁할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MCN과 전고체 뭐 네가 좋아 내가 좋아 이것보다는 서로 경쟁하면서 더 높은 퀄리티 만들면서 하면은 아니 이용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좋은 거고 경쟁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도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성 SDI 뭐 지금 투자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나와봐요. 사실 삼성의 SDI 하면 너무 전고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엘코프로 같은 그룹은 뭐 잘하는 놈이 잘한다. 하지만 대장주가 그 그룹 내에서 대장주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거를 볼 때는 이제 공매도 양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럼 2차 전지 투자하신 네. 분들, 네. 앞으로 투자 예정이신 분들, 네. 그리고 2차 전지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투자 전략 어떻게 해라. 2차 전지가 좋은 거 맞아요. 사실 전 지금 제가 환경에서도 거의 뭐 유일하게 2차 전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맞긴 맞지만 너무 2차 전지로 몰빵된 포트폴리오는 내 주식 투자 멘탈 관리에 정말 좋지 못해요. 제가 2차 전지를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고 너무 팩트가 아닌 부분이 너무 막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 저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뭐 반도체, 방산, 조선 이거를 밸런스를 딱 잘 맞춰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투자하는 걸 제가 되게 추천을 드리지 몰빵하시라는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투자 비중이 만약 50%가 넘어가신다 뭐 투자하면은 저는 일단 지금은 버텨야 되는 시점. 추가 매수하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그건 제 양심상 못 드릴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매수 예정이신 분들은 지금 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는 조금씩 월급 받으실 때마다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하신 다음에 조금씩 펀드나 뭐 적금 가입하시는 것처럼 분할 매수하시는 게 내년을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조금 넘어가지고 담가 보셔야 원래 이제 한번 시작해 봐야 그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진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서서 실제로 이제 보고 내 계좌에 한 개, 두 개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관련 기사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억울하죠. 억울한 게 보이는 거죠. 억울하기보다는 뭐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는 것들 그게 보이니까 이게 뭐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자료들도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기사나 내가 그 정보를 생산할 정도의 지식이 돼야 된다 봐요. 최소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어떤 기업인지 적어도 5분 10분은 브리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잖아요. 애널리스트 자료 필요 없어요. 애널리스트 자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오히려 반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된다 봐요. 근데 2차 전지 쪽은 그리고 특히 옛날에 바이오 같은 기업들 셀트리온 투자자분들은 공부 이게 와 저는 안 돼요. 감히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공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웃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부에 이게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부분. 특히 2차 전지는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 내 인생에 이런 거 처음이야. 마이너스 50%. 에이, 주식한 20년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50% 했다가 한 몇 년 버티면 그게 막 1, 200% 마감하고 그런 되게 맞습니다. 많아요. 맞습니다. 너무 일반적이거든요. 너무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저도 한 10년 걸렸거든요. 이렇지 않을 거야. 해서 10년 걸렸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중이 크신 분들은 그냥 버티십시오. 하지만 비중이 좀 10%대 근처이신 분들은 좀 더 비중 올리셔도 됩니다. 단가 낮추십시오. 그리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일단 담궈보자. 네, 네. 한번 그냥 네. 한 주씩만 쫙 한번 사보시고 네.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것도 괜찮다. 이 정도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 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도저히 버티다 못해서 네. 손절치고 현금 마련했다. 네. 다시 내가 재기의 기회를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네. 뭐 5천만 원 기준으로 네. 네 가지 정도 섹터 네. 분산 투자한다면 자, 세 개면 네. 더 좋을 것 같고 네. 네 개까지 드리겠습니다. 3개 가보죠. 네. 그래도
5천만 원이면은 우리나라 평균 주식 투자자분들의 평균 금액과 비슷하니까 그 정도 3천에서 5천 사이. 네, 3천에서 5천 네, 원 그러니까 잡고. 자 반도체 갑니다. 네. 그리고 전 2차 전지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0%는 반도체 그럼 비중 비중이요? 네. 똑같이 30%씩. 똑같이 30%? 네. 아, 반도체 30, 2차 전지 30? 네, 똑같이 아, 33%. 그럼 나머지 30%는 33%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죠. 방산을 네. 현금 쪽 하겠습니다. 현금 현금한 10%. 현금 10%? 네, 그리고 반도체 30, 2차 네. 전지 30, 30. 현금 10. 네. 그 나머지 다 방산. 방산. 네. 그럼 100%딱 되네요. 네, 요 정도 가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방산, 2차 전지 그다음 현금 10%. 네. 현금 10%의 의미는 현금 아직 10%? 한 번도 출렁일 변동성이 남아 있다. 아니 그것보다 이제 네. 아까 저희가 또 네. 주소주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시장 제가 봤을 때 거의 바닥 찍었고 네네. 올라온 시기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올라올 때 또 우리 짧게 또 재밌게 약간, 하죠. 약간의 트레이딩이 좀 네. 있으면 좋겠다. 네. 이제 트레이딩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 보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는 뭐 가지고 있어야죠. 네, 일단 저는 오늘 대표님 만나면서 얘기 들은 거는 좀 테슬라를 좀 주문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뭐 생각이 어쨌든 드네요. 네. 네, 장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김선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